안녕하세요. 금리부동산 연구소 최동욱입니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환경의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시죠? 몇 가지 방법 중에 재개발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사서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장 효율적인 성공한 주택 구입 사례가 될 텐데 도대체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 무작정 뛰어들기도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내가 뭘 하는 건지는 알아야 재개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일반 지역의 주택 가격보다 많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잘못 사면 큰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냥 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건지, 언제쯤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지 등등의 많은 의문 속에서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금비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30년차 전업주부가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깊이 있는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도 좋지만 간단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뭔가요? 재개발은 어떤 지역에서 하나요? 재개발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재개발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왜 기간이 일정하지 않나요? 재개발 절차 진행상 중요한 단계가 있나요? 재개발 조합 설립이 왜 어려운가요? 누가 재개발 조합을 이끄나요? 자격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은 뭔가요? 자격 있는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 매수해야 하나요? 조합이 설립되면 취소되는 경우는 없나요? 재개발 지역 매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수자에게 유리한 매수 시기가 있나요?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권리가가 뭔가요? 비례율, 접도율, 과소필지, 지분 쪼개기, 뚜껑, 물딱지, 지분제, 도급제, 무상지분율, 대지지분, 일대일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파트 보류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31개 항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재개발이 뭔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의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건축주로 참여해서 적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은 어떤 지역에서 하나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등의 요건이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주택이 오래된 지역에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입주, 소유권 이전, 조합 청산 및 해산으로 완료가 됩니다.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각 단계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돌발 변수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평균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평균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지역이라면 공사 중에 문화재가 출토된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 4년 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왜 기간이 일정하지 않나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요건을 맞춰 진행되기는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또 관할 구청의 인허가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가 나쁘면 즉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개발 절차 진행상 중요한 단계가 있나요? 특히 중요한 세 단계를 줄여서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단계를 보면 추진의 구성은 50% 동의로 어느 구역이나 재개발에 동의하는 50% 이상은 존재를 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조합 설립은 75% 동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70% 동의 후에 즉시 매수했는데 추가 5%를 충족하는데 수년 이상이 걸렸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쉽게 건축심의 허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라든지 세대수 등 조합이 짓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관할구청이 원하는 쉽게 인가해 주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이라든지 부담금 산정, 사업비 추산에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들을 결정하고 현금 청산, 보류지, 철거 시기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이 왜 어려운가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모두가 좋아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사정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지역 내에 가진 내 재산의 평가액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동의하기가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또 팔고 나가더라도 현재보다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대할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는 변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재개발 조합원이 되나요? 정비구역 내의 자격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거나 자격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하자 없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조합원입니다. 자격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은 뭔가요? 법률이나 조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면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소필지 소유자이거나 관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기로 소유자가 된 경우, 동일세대 다물권자 등입니다. 이들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자격 있는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확인하고
안전조치 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조합에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매수 목적이 조합원 지위승계라는 것을 기재하고 조합원 지위승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약부를 정하는 등 최대한 안전조치 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나요? 매수 목적과 투자금액,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재개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투자라면 구역 지정 전에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도 수억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라면 빨라도 조합 설립 후부터 상황을 보고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물이 없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매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취소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걱정되시면 사업시행 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매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물건의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리미엄이란 신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지불하는 윗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다. 진행이 될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니까요. 아파트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3단계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단계가 통과됐다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계를 통과했다는 뜻이겠죠. 각 단계가 통과될 때마다 프리미엄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그렇지 않은 현상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매수자에게 유리한 매수 적기가 있나요? 프리미엄은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데 초기에는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고 매도인을 팔겠다는 심리가 절실하지도 않아서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격을 높게 호가합니다. 높은 호가에 매수인이 나타나도 취소하고 더 높게 부르기도 합니다. 개발 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는 구간이죠. 그러다가 객관적인 가격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종전자산액, 즉 감정 가격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감정 가격이 나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보면 주택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이내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의 1.3배 내지 1.5배, 1.8배 정도일 텐데요. 매도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때 프리미엄을 낮게 파는 매도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도한 프리미엄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좋은 매수식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주 시기가 되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 중에서 팔고 다른 곳에 집을 사서 이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분담금에 대한 회피 심리가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살 수 있으면 좋은 매수 적기입니다.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글쎄요. 매수 후에 준공 시기가 됐을 때 만족할 수 있다면 적정선일 텐데요. 매수 시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수용 가능한 정도가 적정선일 텐데요. 개인적인 판단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시중에서 적정선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기준은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가격입니다. 매수 가격에서 권리가를 빼면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과 조합원 분양가를 합한 금액, 다르게 말하면 매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프리미엄과 조합원 분양가를 합한 금액이 인근 또는 유사입지의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을 초과한다면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품질이 최고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가가 뭔가요? 권리가란 기존 물건의 감정 가격에 사업성을 뜻하는 비례율을 곱해서 조합원 분양가 납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즉 권리가는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이고, 권리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매수한 빌라의 감정 가격이 1억 원으로 평가되고 비례율이 105%라면 권리가는 1억 500만 원이 되고, 내가 매수한 빌라의 프리미엄은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해당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1억 9,500만 원의 윗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6억 8천만 원인 34평을 분양 신청한다면 조합원 분양가 6억 8천만 원 중에서 권리가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5억 7,500만 원을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시면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세금 등을 제외하고 34평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8억 7,500만 원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빌라 구입 당시에 유사입지의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억 7,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의 정도만큼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품질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례율이 뭔가요? 비례율은 해당 재개발 지역의 사업성을 100분율로 나타낸 지수라 하겠습니다. 식으로 표시하면 비례율은 종자산 총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 나누기 종전자산 총액 곱하기 100이 됩니다. 사업 완료 후 총수입을 뜻하는 종자산 총액에서 사업비 총액을 뺀 금액이 개발이익인데, 개발이익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100분을 한 것으로 100%를 기준으로 클수록 사업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사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것으로,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이익을 세금보다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비례율을 100% 근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가와 비례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리처분 계획 흐름을 보면서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흐름을 보면 종전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사업비를 산정하고 종후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비례율을 산정하고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정산하는 흐름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분양수입과 임대아파트 매도 등의 수입으로 종후자산 가치를 산정합니다. 종전자산이 자본금이 되고 사업비를 지출로 종후자산을 수입으로 하여 비례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후자산 총액 1,100억 원에서 사업비 600억 원을 뺀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 400억 원으로 나눈 후에 100분을 하면 비례율이 125%로 산정이 됩니다. 비례율을 종전자산에 곱하면 권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종전자산 2억 원일 때 비례율 125%를 곱하면 해당 조합원 권리가액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 2억 5천만 원을 뺀 금액을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하면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접도율이 뭔가요? 접도율은 정비구역 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접도율이 높을수록 4m 이상 도로에 접한 호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입안 대상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40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소필지가 뭔가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즉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토지를 과소필지라 합니다. 부산시 건축조례에서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그 외 지역 6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정비구역 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건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로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조합원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매수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세대도 공사 완료 고시일부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서 만약의 손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분 쪼개기가 뭔가요? 조합원 수를 늘려서 입주권을 많이 받으려는 행위입니다.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나대지를 매입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지분을 쪼개는 것입니다. 현재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기 한 주택은 쪼개기 전 기준으로 한 개의 입주권만 나옵니다. 확인 절차 없이 매수하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이 뭔가요?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있는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뚜껑이라고 합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시도마다 기준 연월이 다릅니다. 부산시는 1989년 3월 29일 이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거나 항공사진을 확보하는 방법, 또 세무서에서 재산세 납부 대장을 발급받아서 19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 시에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점유 사용료의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체 시에 연체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 여부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딱지가 뭔가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큰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 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됩니다. 조합원이라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기 한 물건을 매수한 경우와 지역 내 다물건 세대의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도 독립적인 하나의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분제가 뭔가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 시에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이 확정됩니다. 확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가 있는데 확정지분제는 미분양이 없고 추가 분담금이 없고 추가 이익은 시공사의 몫이 됩니다. 변동지분제는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공사가 선호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도급제가 뭔가요? 주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적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시공사는 건축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조합이 공사 간접 비용과 공과금을 부담합니다. 시공사는 공사비만 가져가고 조합이 수익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분양이 잘 되면 수익이 높고 공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대금이 증가할 경우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분율이 뭔가요? 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로 나누면 개발이익 평수가 됩니다. 개발이익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배분을 하면 무상지분율이 산정됩니다. 사업 후 이익을 면적으로 표시해서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에 따라 나누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분양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무상지분율을 보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을 알 수가 있고 넓은 평형으로 갈 때 추가 부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20평인 현장에 무상 지분율이 150%로 산정이 되면 분양평형 30평형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고 40평형을 분양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10평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지 지분이 뭔가요?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 중에 내 아파트가 차지하는 대지 지분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을 가구수로 나눠서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입니다. 대지 지분의 크기가 시공사가 제시하는 무상지분율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대지 지분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1대1 재건축이 뭔가요?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기존 가구수와 동일하게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30가구 미만의 매우 작은 일반 분양을 포함합니다. 일반 분양이 30가구 미만일 때는 분양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85평방미터 이하 소형 가구 건설 비율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과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크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요? 주택의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에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평가된 토지 비용인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더해서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됐다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습니다. 그 후에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한 재건축 사업과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입니다. 재건축 종료 시점인 준공 인가 시의 집값에서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이나 10년 전 중 가까운 날의 집값에 그동안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10%, 7천만 원 이하 20%, 9천만 원 이하 30%, 1억 1천만 원 이하 40%, 1억 1천만 원 초과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5억 원일 경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 플러스 7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 플러스 900만 원 9천만 원 초과 1억 1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 플러스 1억 1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억 9천만 원의 50%인 1억 9천5백만 원 합계 2억 1천5백만 원이 부담금으로 환수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보류지가 뭔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서 입주 예정자의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 물건이나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물량 등 다양한 출처로 분양 당시에는 일반 분양이나 조합 소유로 나누지 않고 보류해 놓은 주택으로 전체 가구 수의 약 1% 정도로 책정합니다. 보류지로 사업 경비로 충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분쟁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분양사업의 보험처럼 사용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 남는 보류지는 일반 분양 절차로 추가 분양을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지만 쉽게 구분을 하자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즉 도로가 좁고 바르지 않은 곳에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즉 주택지역이라도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가 넓고 잘 갖춰진 곳에서 각각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은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과 해당 건물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 중에서 조합 설립에 찬성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은 재개발에만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현금 청산의 방식은 재개발은 토지 수용의 방식으로 재건축은 매도 청구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0년차 전업주부가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